엄마 나 이제 피아노 안 배워도 돼? 아니야, 코로나 끝나면 배울 거야. 안녕하세요, 닥터 전미경입니다. 요새 금쪽 같은 내 새끼 프로그램이 인기잖아요. 거기서 오은영 선생님 나오시죠? 정신과 의사계의 아이돌이고요, 넘사벽이신 분이세요. 얼마 전에 오은영 선생님께서 부모 자식 간의 가스라이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육아를 하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가스라이팅을 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부모 자식 간에 이루어진 가스라이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볼 텐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은 혹시 내가 이런 부모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않은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또 이 영상을 보시는 자식 입장에서는 내 부모가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통제형 부모입니다. 이거는 가스라이팅 부모의 가장 대표격입니다. 마마걸이나 마마보이들이 여기에 속하고요, 만사 엄마통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좀 어렸을 때는 어느 정도 부모의 영향력 하에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부모의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하고 사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인분 중에 대학교 교수님 계시거든요. 그런데 성적 나오면은 부모들 전화를 많이 받는다고 해요. 그 이유가 왜 우리 아들, 우리 딸 학점이 이렇게 안 나왔냐, 제대로 채점한 거 맞냐, 이런 항의 전화 받으신 적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예는 과 선택할 때 나는 미술을 하고 싶은데 미술해서 밥 먹고 살기 어렵다, 무조건 이과 계열 가야 된다 하고 우격다짐으로 이과 계열 학과를 보낸 부모도 있고요. 또 공부를 잘하는 자식 중에 의대를 보낸 분들 많으세요, 그쵸? 근데 의과대학 와서 적응 잘 못하고 의사가 돼서도 좀 힘들게 의사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명분은 그럴싸합니다. 다 너를 위해서 그런다라고 말을 합니다. 주로 이런 분들은 가진 돈이 많거나 사회적 지위가 많은 사람일수록 이런 모습을 많이 띠게 되고요. 컨트롤 프릭이라는 용어도 있는데요, 모든 일을 본인이 결정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입니다. 자식에 대한 간섭과 통제가 생활화되어 있는 부모 유형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생계형 자식입니다. 자식한테 경제적 부양 및 기타 가정의 부양의 책임을 뒤집어 씌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식이 경제적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당연한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흔하게 접하는 소식으로는 연예인들 부모들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연예인 자식이 온 집안의 가장이고 온 집안 식구들이 연예인 자식에게 속된 말로 빨대 꽂고 사는 이런 집 봤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장애인 자식을 둔 부모가 정상인 자식을 특수교육과에 보낸 경우 봤습니다. 그러니까 특수교육과에 들어가서 그 특수교육과에 다니는 그 착한 사람을 배우자로 만나라. 그래서 결혼을 해서 장애인인 네 형이나 혹은 네 여동생 감당하면 오죽 좋겠니? 라고 하면서 정말로 이런 목적으로 특수교육과를 다니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유형들은 부모와 자식 간의 정서적, 경제적 독립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 애완형 혹은 트로피형 자식입니다. 물론 자식이 잘나고 똑똑하면 좋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유형의 부모들은 자식의 존재는 내 얼굴에 금칠을 해줄 때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딸이 평범한 사람이랑 연애를 했단 말이에요. 정말 우격다짐으로 찢어놔서 집안의 격에 맞는 사람과 중매 결혼을 해서 선본 지 석 달 만에 결혼시키는 부모 본 적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우리 김 교수가 혹은 우리 박 검사가 하는 식으로 자식이 이름이 아닌 뭔가 자식한테 딸려있는 사회적인 신분을 부르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세속적인 것을 많이 따지는 속물형 부모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몸종형 자식입니다. 우리 집에 사진액자 떨어졌으니 와서 못 박아라. 이번에 유럽 여행 가야 되니까 돈 400만 원만 붙이지 않을래? 이런 부모들은 자식 또한 내 욕구를 채워주는 도구 같은 존재입니다. 주로 나 자신만 아는 나르시시스트형 부모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5번 중간다리형 자식입니다. 이 자식들은 부부 간의 사이가 안 좋을 경우 부부 간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태생이 중간다리형으로 태어난 서글픈 자식도 있습니다. 뭐 남편이 철이 없어서 자식이 둘이 되면 철이 들 거야. 우리 부부 사이가 안 좋은데 자식이 한 셋이 되면 부부 사이가 좋아질 거야 하면서 부부 사이를 이어주는 그 중간다리 역할로 자식이 태어나는 경우 있습니다. 서글프죠. 꼭
부부 사이에 중간다리 역할만 하는 건 아니에요. 부모 자식 간의 중간다리 역할을 하기도 해요. 아들은 좀 쌀쌀맞고 해서 좀 어려운 자식이란 말이에요. 딸은 좀 순하고 착해갖고 쉬운 자식이란 말이에요. 딸한테 이제는 오빠한테 할 얘기를 전하는 거예요. 니네 오빠한테 가서 컴퓨터 오락 좀 그만하고 이제 열심히 이력서 쓰면서 취업 준비 좀 하라고 해라. 이러한 역할의 중간다리 역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자식이 짜증나는 거는 본인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도 하나도 없고 결정권도 하나도 없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포터처럼 말만 전해주는 입장인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미루고 안 하는 회피형 사람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6번입니다. 감정 쓰레기통 자식입니다. 제 환자 중에 한 중학교 무렵부터 아빠 욕, 고모 욕, 할머니 욕 듣고 자란 분 계십니다. 아직 중학생인데 성인 취급을 해서 엄마가 자기의 그 감정이 쌓일 때마다 마구 욕을 하면서 시댁 욕을 하고 남편 욕을 하면서 자기 감정을 푸는 스타일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남편이 이혼을 요구합니다. 그 아내가 이제 딸한테 전화해서 내가 아빠한테 전화 받았는데 이혼하자고 하네. 나 니네 아빠랑 이혼하면은 확 죽어버릴 거야. 하는 이런 부모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빠한테 하고자 했던 그 분노의 감정을 딸한테 쏟아내는 거죠. 그러면서 부모들이 하는 말이 내가 너 아니면 이런 얘기 누구한테 하겠니? 네가 딸이라서 정말 다행이다. 해서 주로 딸들이 이런 역할을 많이 감당하고 사는 경우가 많고요. 오죽하면은 이런 제목이 있겠습니까? 딸은 엄마의 감정 쓰레기통이 아니다. 혹은 나의 다정하고 무례한 엄마. 라는 이런 책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자기 감정을 다스릴 줄 모르는 미성숙한 유형의 부모들입니다. 7번 역할 부여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드리면 사이가 안 좋은 부부 사이 혹은 남편이 사망 후에 아들한테 남편 역할을 부여하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 많아요. 시어머니가 우리 부부 사이를 질투한다. 이런 영화 올가미 같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시어머니들은 심정적으로 아들을 갖다가 남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며느리를 갖다가 첩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친구 같은 딸이라는 착각에 빠진 엄마들이 있어요. 물론 엄마랑 딸이 사이가 좋으면 좋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딸은 딸이고 엄마는 엄마입니다. 그런데 친구 같은 딸이란 이유로 딸한테 너무 많은 걸 의지하고 딸이 몰라도 되는 내용까지 다 얘기하고 딸의 일거수일투족도 알고자 하는 부모들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대학교 딸이 있단 말이에요. 열심히 오늘 친구 만나서 호프집에서 놀고 있는데 엄마가 전화 옵니다. 그만 놀고 들어가서 남동생 밥 차려줘 하는 경우 있죠. 딸이 뭐 부모 겸 가정부 겸 이런 역할을 부여하는 경우고요. 또 누이 동생이 결혼을 할 때 이제 오빠한테 얘기합니다. 그 누이 동생 결혼하는데 너 이번에 적금 받는 거 있지? 몇 천만 원 나는 거 혼수에 보태라.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부모들이 하는 워딩, 말의 특징이 뭐냐면 가족이잖아, 오빠잖아 하면서 가족이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 라는 것을 세뇌를 시킵니다. 그리고 자식이 여기에 대해서 겁을 할 경우 이기적인 자식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요. 그래서 자식은 죄책감을 갖게 합니다. 이런 유형의 부모들은 주로 의존적인 부모들이 많고요. 또는 가족에 대해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라고 당위적인 명제를 갖고 있는 부모형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부모 유형들이 하나만 해당되는 건 아니세요. 1번 통제형이면서 트로피형에 해당될 수도 있고요. 심지어 어떤 부모는 1번에서 7번까지가 다 해당되는 부모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가스라이팅이냐 궁금해 하실 텐데, 왜냐하면 이런 부모들은 자식에게 그 어떤 기능과 역할을 요구합니다. 즉 자식을 쓸모로 평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식이 그 역할, 기능, 쓸모를 못 해내면 자식을 비난합니다. 자식은 어떻게 돼요? 내가 잘 못하는구나, 열심히 해야지 하고 계속 그 기능과 역할과 쓸모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또 이런 부모들이 역할과 기능을 잘했다고 해서 꼭 칭찬을 해주진 않아요. 좋은 대학에 들어갔으면 아이고 이제는 더 좋은 대학원에 들어가갖고 이제 교수 자리 얻어야지, 이렇게 끊임없이 역할을 부여하게 되고요. 잘한 건 당연한 거고 못한 거는 못난 거라는 이런 프레임을 씌우기 때문에 자식 입장에서는 이런 부모를 만나게 되면 끊임없이 나는 못났다라고 자책을 하게 되고 부모가 부여한 역할을 못하고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스라이팅이 되는 겁니다. 이런 부모들은 자식이 독립된 또 하나의 주체라는 것을 몰라요.
자식은 이런 기능이나 역할이나 쓸모가 아닌 그 존재 자체로 사랑받는 게 마땅하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어려서부터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자식들은 나의 자존감이 낮아지고 쓸모없는 느낌 때문에 우울감이 생길 수도 있고 평생을 갖다가 그 부모의 인정과 사랑을 갈구하는 존재로 자라나게 됩니다. 뭔가 내 삶이 만족스럽지 않겠죠? 이런 원가족 내에서의 부모가 부여한 그 어떤 역할에 내가 충실하게 살 경우 그대로 그게 새로 만든 가정에도 부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어려서부터 생계를 책임진 소녀가정이 있단 말이에요. 네, 이 소녀가정은요, 나중에 학교를 졸업하고도 처녀가정 됩니다. 결혼하고서도 부녀가정입니다. 왜? 나는 평생 집안의 생계를 갖다가 책임지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그 어렸을 때도, 그리고 혼자 아가씨적일 때도, 그리고 내가 유부녀가 된 지금도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상황에 나이가 놓여지게 되고 그런 상황에 익숙해지게 되고 그런 상황에 나도 모르게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게 됩니다. 사람은요, 역할과 기능과 쓸모에 의한 삶을 살게 되면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잘 벌어서 혹은 뭘 잘해서 인정받는 삶에 의미와 가치를 두게 되면은 바로 이거는 나 자신의 존재 목적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의 그 기준에 깨춤을 추는 이런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 말 잘 듣는 아들이에요. 고등학교 때 엄마가 시키는 대로 과외학원 착실하게 잘 다녀서 엄마가 원하는 대학, 엄마가 원하는 과를 왔단 말이에요. 그 아들이 대학 와서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짬짬이 알바도 해. 그 돈을 갖다가 엄마를 갖다 주는 거예요. 또 쉬는 시간에도 밖에 안 나가, 친구 안 만나, 여자친구 안 사겨, 그냥 엄마랑 같이 백화점 가서 엄마가 골라준 옷 사 입고, 우리 아들은 정말 착해, 우리 아들은 내 말 진짜 잘 들어, 이렇게 하시는 부모가 있으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물론 그 아들의 삶이 행복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들이 집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나 나름의 삶을 꾸려나가야 되는데 여지껏 엄마의 그 통제하에 계획된 삶을 살았는데 나의 선택과 나의 책임과 이런 거를 못 배웠단 말이에요. 한번 이런 부모들이 있으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너무 착한 아들, 너무 착한 딸이 주는 프레임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가스라이팅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하지 말아야 될 말 3가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가족이잖아. 너는 누나잖아. 이렇게 역할이 부여된 말씀을 하지 말아주세요. 두 번째입니다. 다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엄마 말 들으면 다 잘 될 거야. 라고 하면서 부모의 욕망이 투사된 이러한 명분을 갖다가 자식한테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세 번째, 네가 누나니까 이해해야지. 우리는 가족이니까 같이 감당해야 돼. 이렇게 당사자의 감정을 무시하고 역할과 책임만을 부여하는 말씀은 하지 말아주세요. 저도 자식을 키우는 부모이고요. 뭐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애기가 피아노 안 배우고 싶어 하는데 우격다짐으로 피아노 한 2년 했습니다. 이 코로나 되면서 학원에 안 가니까 얘가 너무 좋아하더라고. 엄마 나 이제 피아노 안 배워도 돼? 아니야, 코로나 끝나면 배울 거야 라고 하면서 저도 저희 욕망이 투사된 거를 우리 자식한테 강요를 하고 삽니다. 저도 반성합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고 내가 나도 모르게 자식한테 가스라이팅을 행하는 부모였구나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부모들이 계시다면 제가 오늘 마법 같은 주문이 되는 말 한마디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우리 누구야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입니다. 자식을 기능과 역할과 쓸모가 아닌 그냥 자식의 존재만으로 나는 누구야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너가 행복한 걸 바라보는 부모인 내가 그 자체만으로 행복해. 이런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는 부모 자식 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가스라이팅 해하는 부모 유형 7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1번 통제형, 2번 생계형, 3번 애완형, 4번 몸종형, 5번 중간다리형, 6번 감정 쓰레기통형, 7번 역할 부여형입니다. 네, 잘 들으셨나요? 네, 우리 모두가 나쁜 가스라이팅이 아닌 좋은 가스라이팅을 하며 살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은 스스로 택하지 않는, 원하지 않는 그 누구의 그 어떤 역할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구독자님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님들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이상 닥전TV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